안녕하세요. 사연극장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실제 사연은 82세에 인생 이막을 꿈꾼 한 할머니의 놀라운 실화 이야기를 각색했습니다. 60년 전 사별 후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며 김치 사업으로 거대한 부를 일군 박순남 할머니. 아들들에게 각각 50억씩 총 100억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후에도 여전히 외로웠던 그녀에게 82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 엄마, 82세에 무슨 결혼이요? 분명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일 거예요. 과연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리고 재혼 상대가 공개한 충격적인 재산 규모는 50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아들들의 태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82년을 살아온 한 여성의 마지막 도전과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가득한 순남 할머니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순남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오후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6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2살 순남에게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김영호였어요. 영호는 매일 저녁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찾아왔죠. 순남아, 오늘도 예쁘구나. 영호의 눈빛은 늘 반짝였어요. 순남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행복했죠. 영호는 매일 아침 순남이 잠에서 깰 때까지 곁에서 기다렸어요. 내 사랑, 좋은 아침이야. 순남은 그 목소리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 3년째 되던 해, 영호가 일하던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기계에 끼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순남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안 돼. 안 돼요. 아무리 소리쳐도 영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진 것 같았죠. 25세의 과부가 된 순남에게는 갓 돌이 지난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장남 대수와 차남 민수였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대수가 조그만 손으로 순남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순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순남은 공장에서 밤샘 근무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주말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죠. 손은 늘 거칠어졌어요. 등은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두 아들을 키워야 했거든요. 엄마, 배고파요. 민수가 울먹이는 소리에 순남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밥 해줄게.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전환점은 시어머니의 김치 비법이었습니다. 순남은 시어머니께 배운 전통 김치 담그는 법이 있었어요. 이 맛 정말 특별한데요.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남은 용기를 냈어요. 작은 김치 공장을 차렸죠. 이름은 순남네 김치였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김치 몇 포기만 팔렸어요. 하지만 순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김치를 담갔어요. 발효 시간도 정확히 맞췄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순남네 김치가 제일 맛있어. 3년 후 백화점에서 납품 제안이 왔습니다. 5년 후에는 해외 수출까지 시작했어요. 40년이 흘렀습니다. 순남은 이제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두 아들에게 각각 50억씩 물려줬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순남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은 아직 살아있었죠. 최근에 좋은 분을 만났어요. 이정호라는 한방병원 원장님이었죠. 순남과 같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순남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순남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82세의 재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대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그 양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나이인데. 대수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아빠 무덤에 어떻게 보고할 거예요? 순남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들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순남도 행복할 권리가 있었죠. 내가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좀 행복해지면 안 되나? 순남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순남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죠. 내일 아들들과 진지한 대화를 해야겠어요. 순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8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었어요. 과연 아들들이 이해해 줄까요? 순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순남은 두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대수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는 순남이 물려준 돈으로 작은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대수의 얼굴에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곧이어 민수도 왔습니다. 순남은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었죠. 형, 안녕하세요. 민수는 대수에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남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얘들아, 엄마가 중요한 말이 있어. 순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편하게 말씀하세요. 대수가 상냥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경계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엄마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수와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두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쳤죠.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대수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어요. 재혼이요? 엄마가 지금 82세인데요. 민수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남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아팠죠.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도 외로워. 평생 혼자 살기엔 너무 힘들어. 순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말도 안 돼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맞아요. 엄마, 아빠 무덤 앞에서 평생 혼자 살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순남의 마음이 점여왔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엄마 마음 좀 알아줘. 50년을 혼자 살았어. 이제 좀 행복해지고 싶단 말이야. 순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아들들의 태도는 냉정했어요. 엄마, 그 남자가 누군데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대수가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고 들었어요. 돈 많은 할머니들 꼬시는 거요. 민수도 날카롭게 말했어요. 순남의 가슴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나쁜 것들아! 엄마가 그런 바보 같아 보여? 순남이 소리쳤어요. 주먹을 떨며 일어섰죠. 평생 고생해서 너희 키우고 재산도 나눠줬는데 이제 엄마 행복은 생각도 안 하니? 순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대수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엄마, 우리가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82세에 무슨 결혼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우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민수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순남은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키운 아들들이었는데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어요. 그분은 한방병원 원장님이야.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순남이 애써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대수가 손사래를 쳤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분명히 엄마 돈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민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순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아들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죠. 순남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그 남자 만나지 마세요. 우리가 모셔드릴게요. 대수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순남의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8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너희들은 몰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춘남이 중얼거렸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고 순남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죠. 엄마, 우리 먼저 가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저도 가볼게요. 민수도 따라 일어났어요. 아들들이 나간 후 순남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보였어요. 마음도 텅 비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남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어요. 하지만 순남의 마음은 어둠뿐이었죠. 과연 정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들들을 설득할 방법이 있을까요? 순남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남은 아들들과의 갈등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식욕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남 씨, 제가 직접 아드님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애들이 너무 반대해서요. 순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해를 풀어야죠. 그 말에 순남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저녁, 순남은 다시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이세요? 대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죠. 민수도 어두운 얼굴로 앉았습니다. 요즘 사진 일이 잘 안 되어서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었어요. 오늘 그분이 오신대. 너희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셔. 순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 대수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어요. 우리가 만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민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똑똑똑. 순남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아, 벌써 오셨나 봐. 순남이 문을 열었어요. 정호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비서 2명이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순남 씨. 정호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순남이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정호를 보고 아들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대수가 팔짱을 끼고 험악한 눈빛을 보냈죠. 민수는 고개를 돌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정우입니다. 정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남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애들아, 인사라도 하렴. 순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수가 마지못해 말했어요.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죠.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정호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드님들이 걱정하시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럼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대수가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엄마보다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엄마 재산이 탐나서 접근하는 건가요? 민수도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순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얘들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정호는 침착했어요. 그가 비서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들이 큰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가방을 열자 두꺼운 서류들이 나왔죠. 제 재산 내역입니다. 정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동산과 현금을 합쳐서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순간 대수와 민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순남도 깜짝 놀랐어요. 500억이라니. 이럴 수가. 대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민수는 아예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죠. 정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생각입니다. 그 말에 아들들이 더욱 놀랐어요. 순남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님과 만난 건 제게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정호의 눈빛이 진심으로 반짝였어요. 재산 따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머님께 행복을 드릴 수 있다면요. 순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들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순남보다 훨씬 많았죠. 이런 분이 우리 엄마를 왜?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정신을 사랑합니다. 순남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듣는 사랑 고백이었어요. 대수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이거 우리가 오해했나 보네요. 민수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아들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어머님을 아끼는 마음이시죠. 정호가 관대하게 웃었어요. 순남은 솟구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아들들이 이해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 원하신다면 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축복해드릴게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남은 두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 순간 순남의 마음에 따뜻한 봄볕이 비쳤습니다. 8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남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결혼식은 아름다웠어요. 순남은 82세에 웨딩드레스를 다시 입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이 60년 전 신부 같았어요. 정호와의 신혼생활은 꿈만 같았죠. 매일 아침 정호가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죠. 순남 씨, 행복하세요? 정호가 순남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순남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들들도 달라졌어요. 대수와 민수가 자주 집에 놀러 왔죠. 엄마, 정말 좋아 보이세요. 대수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순남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뒤였어요. 새벽 4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순남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여보세요? 엄마, 큰일 났어요. 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순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수가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그 순간 순남의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뭐라고? 민수가? 순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정호도 깨어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순남 씨,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정호가 재빨리 옷을 챙겼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순남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민수야, 제발. 순남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대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정호가 급하게 물었어요. 뇌출혈이래요. 수술은 했는데 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순남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죠.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정호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대요. 하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올 수 있다고. 대수가 울먹였어요. 순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마비라니. 3일 후 민수가 깨어났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었죠. 엄마, 민수가 힘없이 불렀어요. 민수야, 엄마가 여기 있어. 순남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사진은 못 찍겠죠? 민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순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순남은 매일 병원에 갔어요. 민수를 돌보고 재활 치료도 도왔죠. 정호도 좋은 재활병원을 소개해줬어요. 걱정 마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정호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간호사가 순남을 조용히 불렀어요. 보호자분,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간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네. 무슨 일인가요? 순남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형님이 며칠째 안 오시네요. 예. 대수가요? 춘남이 놀랐어요. 네. 그리고 간병비로 주신 돈도. 간호사가 말을 흐렸어요. 춘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순남은 대수를 불렀어요. 대수야, 민수 병원에 왜 안 가? 엄마,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가게 일이. 대수가 변명했어요. 그리고 간병비는 어디에 썼어? 춘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가게 운영비가 부족해서. 대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뭐라고? 동생 간병비를 가게에 썼다고? 춘남이 소리쳤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급해서. 대수가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춘남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춘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밤 순남은 정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저 잠깐 집을 떠나겠어요. 정우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무슨 일인가요? 아들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순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가 순남의 손을 잡았어요.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호의 따뜻한 말에 순남이 고마웠어요. 다음 날 순남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혼자 지내기로 했어요. 8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실망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순남이 머물게 된 전원주택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새소리에 깨어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냈어요. 정우가 가끔 찾아와 순남을 위로해줬죠. 순남 씨, 몸은 괜찮으세요? 정우의 따뜻한 관심에 순남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남은 매일 산책을 하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82년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내가 아들들을 너무 의존하게 만들었나?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했는데. 순남은 자신을 반성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전원주택 마당에서 채소를 따고 있을 때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찾아온 모양이었죠. 순남이 고개를 들어보니 민수였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밝은 표정이 있었죠. 엄마, 민수가 반갑게 불렀어요. 순남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민수야! 순남이 달려가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형이 저를 소홀히 한 건 맞아요. 하지만 형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남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민수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너무 멀리 온 것 같구나. 순남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 이제 재활 치료 열심히 할게요. 다시 사진도 찍고 싶어요.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순남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다음 날이었어요. 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순남이 받았어요. 엄마, 저예요. 대수예요. 대수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왜? 순남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대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수 간병비 쓴 것도, 병원에 안 간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순남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대수야, 엄마, 앞으로는 동생도 잘 챙기고, 엄마도 더 잘 모시겠어요.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대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던 게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갔어요. 알겠다. 엄마가 곧 돌아갈게. 순남이 말했어요.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대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며칠 후 순남은 서울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정우와 대수, 민수가 모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남 씨. 정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대수가 순남을 꼭 껴안았습니다. 민수도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쓰며 인사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 순간 순남의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앞으로는 형제끼리 서로 도울게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제가 동생 재활 치료도 도와주고 엄마도 더 자주 찾아뵐게요. 대수도 약속했습니다. 정호가 순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순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수는 민수의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병원에도 매일 갔어요. 민수는 포기하지 않고 재활에 열중했어요. 조금씩 팔다리가 나아지고 있었죠. 정우는 순남과 아들들 사이를 잘 중재해줬습니다. 순남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가끔 시골에서 보낸 시간을 생각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화목이 가능했던 거겠죠. 어느 날 저녁 식사 때였어요. 엄마, 정말 좋아 보이세요. 민수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요. 대수도 동의했습니다. 정우가 순남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순남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8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완전한 가족을 이룬 건 처음이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순남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5년이 흘렸어요. 순남과 정호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어요. 아들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죠. 대수는 김치 사업을 잘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민수도 재활치료 덕분에 많이 회복되어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가족 모임도 자주 가졌습니다. 순남은 87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정우 덕분에 인생 이막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죠. 이런 행복이 계속되면 좋겠어. 순남은 매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정우가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순남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남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순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가 깊은 숨을 쉬었어요. 사실은 우리 이혼합시다. 그 순간 순남의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순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이혼이요? 갑자기 왜요? 순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렸어요. 정우의 얼굴도 슬퍼 보였어요. 저에게는 평생의 꿈이 있어요. 정우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싶었어요. 순남이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요? 네, 젊을 때부터 계속 꿈꿔왔던 일이에요. 정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갔죠. 이제 나이도 있고 순남 씨와 행복한 시간도 보냈으니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순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남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순남 씨도 이해해 주세요. 남은 인생을 그 꿈에 바치고 싶어요. 정우가 순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남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87세에 또 혼자가 된다니 너무 슬프고 허망했죠. 하지만 정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이해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남을 돕고 살아온 분이었죠. 여보. 순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의 꿈을 이해해요. 정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아프리카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춘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우리 인연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만나서 서로를 응원하면 되잖아요. 정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춘남 씨, 감사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춘남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프리카에서 건강하게 지내야 해요. 그리고 가끔 안부 전해줘야 하고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날 밤 춘남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5년간의 행복한 시간이 끝난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정우의 숭고한 꿈을 지지할 수 있어서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춘남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아들들도 처음엔 놀랐지만 이유를 듣고는 이해해줬죠.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춘남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민수도 약속했어요. 한 달 후 정호가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이별 인사를 할 때 춘남의 마음이 아팠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춘남이 정호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춘남 씨도요. 정말 감사했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춘남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남은 거울을 봤어요. 87세의 할머니가 서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야. 춘남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우와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춘남은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독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이 자주 찾아와 주었고 가끔 정우에게서 아프리카 소식도 들었어요. 8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성숙해진 건 처음이었어요. 춘남의 새로운 인생 3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82세의 인생 2막을 시작한 박순남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드렸습니다. 춘남 할머니처럼 82세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500억이라는 반전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혹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포기했던 꿈이나 행복이 있으신가요? 춘남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두 행복하시고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인생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